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전 재산 논쟁, 상반된 관점과 사회적 고민. 서론 결혼은 단순히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이며 경제적 기반과 때로는 상당한 자산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혼전 재산 문제는 민감한 주제이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결혼 직후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 책임, 그리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논쟁의 본질,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직접 형성한 재산을 결혼 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부관계에서 신뢰와 공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우려한다.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공동명의 등록을 찬성하는 입장,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결혼에서의 평등성 강조 부부 관계에서 공동명의 재산은 신뢰와 공정성을 나타낸다. 이는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내 갈등 예방. 결혼 후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아내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부의 공동 책임 강화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책임감이 커진다. 이는 가정 경제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명의 등록을 반대하는 입장 반면 결혼 직후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위험. 가장 큰 우려는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다. 만약 결혼 전에 남편이나 그의 가족이 마련한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 시 법적으로 나누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의 재산 보호. 일부 부모들은 가족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명의를 원하지 않는다. 즉, 며느리가 결혼 후 가정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혼전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아야 한다. 혼전 재산은 해당 재산을 형성한 개인의 소유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공동 명의로 등록할 경우 개인 재산과 부부 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져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사례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족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남편의 가족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결혼 후 아내가 공동 명의 등록을 원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혼 후 재산이 법적으로 분할되면서 남편의 가족이 재정적 손실을 입은 사례.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부모 세대는 며느리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후 공동 명의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젊은 세대는 결혼과 동시에 평등한 재산권을 원하는 경우 법적 관점과 중립적 해결책. 많은 국가의 법률에선 결혼 전 개인이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소유로 간주된다. 그러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다. 혼전 계약서 작성.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산을 부모 명의로 유지하거나 임대 형태로 운영. 결혼 후에도 재산을 남편 명의가 아닌 부모 명의로 유지하거나 재산을 부부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운영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 대신 공동기금 조성. 부부가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갖는 대신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경제적 책임을 공유하면서도 개인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결론, 혼전 재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 신뢰,
그리고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동 명의가 평등성과 신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상호 이해와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다. 결혼 전에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은 재산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반대 의견. 결혼 전 재산 명의에 대한 논쟁은 항상 뜨거운 주제이며, 특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시댁 간의 관계와 관련될 때 더욱 민감하게 다뤄진다. 결혼 후 부부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재산을 부모 명의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혼 시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산을 부모 명의로 둬야 한다. 결혼 전 공동 명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재산이 부모가 마련했거나 자녀를 지원해 마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시댁에서 아들이 결혼하기 전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은 부모 명의로 유지되거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결혼 후 가족 갈등이나 감정 변화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재산이 결혼 전부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 시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장기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 재산을 부모 명의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여 아들과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 이혼 시 권익 보호 공동 명의를 반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혼의 위험성이다. 아무도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재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누어지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재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이혼 시 법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분할된다. 한쪽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재산이 부모 명의로 유지될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가족에게 있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권익 보호는 부부 간 신뢰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불필요한 재정적 위험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미래 재정적 위험 방지 공동명의를 반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재정적 위험이다.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 부채.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빚을 지게 될 경우 공동 재산이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업 실패.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면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부채 변제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 가족 갈등.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재산을 부모 명의로 두면 이러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 가치관 및 가족 문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재산을 가족 공동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재산을 부모 명의로 유지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족 재산을 대대로 보존하려는 전통 결혼 후 며느리가 재산 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아들이 가족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현대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 결혼 전 재산 공동 명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이 있다. 혼전 계약서 작성. 결혼 전에 재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서면 합의.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면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화된 합의를 할 수 있다. 공동명의 대신 재정적 지원 제공. 공동명의 대신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결론. 결혼 전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가족 재산 보호, 재정적 위험 방지, 이혼 시 권익 보호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견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개방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각 가정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에서의 비판적 의견.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시각 중 하나는 비판적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일부 혼전 재산 처리 방식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때로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비판적인 의견에서 주로 언급되는 두 가지 핵심 문제는 신랑 또는 신부 측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결혼에 대한 존중 부족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결혼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법적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랑 또는 신부 측 가족의 부당한 요구 혼전 재산 논쟁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문제 중 하나는 신랑 또는 신부 측 가족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일부 경우 결혼 전에 한쪽 가족이 공동 명의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사랑, 신뢰,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 초기에 재정적 또는 재산적 요구를 하는 것은 결혼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고 결혼을 단순한 물질적 거래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쪽이 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본인의 권리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 공동 명의로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신랑 또는 신부 측 가족이 공동 명의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 간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고 결혼 내에서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일부 신랑 또는 신부 측 가족이 결혼 전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전 신혼집 구입, 차량 구입, 재산 명의 변경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이다. 이러한 요구는 결혼을 사랑의 결합이 아닌 계약적인 거래로 변질시키며 결혼의 본질적인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결혼 전부터 양가 가족 간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재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면 결혼 준비 과정이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갈등의 장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커플은 재산 문제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재산 문제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에 대한 존중 부족 및 금전적 목적의 결혼,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에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은 일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며 재산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이다. 한쪽이 결혼 전부터 공동 명의를 요구하거나 재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사랑, 신뢰,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거나 특정 재정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경우 특정한 재산적 이득을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목적으로 결혼한 후 단기간 내에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분할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혼전 계약서, 혼인 계약서 작성이나 개인 재산의 독립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비판적 의견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결혼이 사랑, 신뢰, 그리고 상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을 결정한 커플은 재산 문제보다 행복한 공동 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혼전 재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경우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쪽이 경제적 부담이나 강요를 느낀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한 논의를 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양측이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결론.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의견은 결혼의 본질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재산 요구를 피하며 금전적 요소가 결혼의 가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은 단순한 물질적 거래가 아닌 두 사람 간의 신성한 연결이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는 재산 문제를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에서의 권장 사항. 혼전 재산에 대한 논쟁은 법률적, 감정적, 그리고 각 가족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쪽의 재산을 다른 쪽과 공유해야 하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혼 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혼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임대 혹은 개인 소유로 유지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부부가 재정적 명확성을 갖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며 결혼 생활에서의 화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전 계약 체결. 각자의 권리와 책임 보호, 혼전 재산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권장 사항 중 하나는 혼전 계약, 혼전 합의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전에 작성하는 법적 문서로 각자의 재산 소유권과 분쟁 또는 이혼 시 재산 분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혼전 계약은 재산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전 계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결혼 전부터 재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며 누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이 없는 경우 결혼 후 개인 재산이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혼 전에 단독 소유한 집이 있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그 집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전 계약이 있다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과 공동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호. 혼전 계약은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재산을 정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혼 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혼전 계약을 통해 이 사업체가 이혼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보호하면서 향후 재산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전 계약에서는 개인의 빚과 부채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그 빚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투명성과 신뢰 구축. 일부 사람들은 혼전 계약이 결혼의 낭만과 감정을 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부부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경제적인 불안을 덜어줌으로써 부부가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산을 임대 또는 개인 소유 형태로 유지하여 위험 방지 혼전 계약 외에도 재산을 임대하거나 개인 소유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권장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산 분쟁을 줄이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을 개인 명의로 유지하여 개인 권리 보호.
많은 가정에서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개인 소유로 된 집이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일부 부부는 공동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법적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단독 명의로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임대하여 이혼 시 분쟁 예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임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집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부동산이 혼인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혼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너무 빨리 재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개인 재산을 너무 빠르게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결혼 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향후 법적 문제나 재산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양측이 공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혼전 재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이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갈등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 체결 재산을 개인 소유 또는 임대 형태로 유지, 너무 빠르게 공동 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기. 이러한 조치는 결혼 생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를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합의와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